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원다영입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분 인수 검토 소식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웃어줬고요. 코스피도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는 CPI 기다렸죠. 딱 예상치에 부합한 숫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AI 관련된 중소형주들의 호실적 랠리까지 겹치면서 시장 분위기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함께 만나보시죠. 브리핑 뉴욕입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우가 살짝 소프트웨어단의 종목들 하락과 함께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계속해서 오름세 그리고 사상 최고치 부근을 잘 붙여나가면서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가 보합권에서 53,770선, S&P 500 같은 경우도 0.2%대 강보합권이었습니다. 7,748포인트였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0.5%가량의 오름세 26,588포인트, 러셀 2000도 함께 올라줬습니다만 여전히 거래량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섹터 흐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쪽의 강세가 눈에 띄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1%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오늘 강세, 유틸리티 오늘도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섹터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총 11개 섹터 중에 3개 섹터만 빠지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호조적인 모습들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딱 반반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물가지표가 줄줄이 발표됩니다. 어제 저녁에 CPI 발표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숫자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AI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실적을 꾸준하게 잘 쓰는 모습들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름세 또 기록하면서 12,000선 뚫어냈고요.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트맵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하드웨어 쪽의 강세가 두드러지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단은 약간 아쉬운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가까이 붙여주는 긍정적인 흐름이었고요. 엔비디아도 3% 이상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쪽으로 콜옵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유증 규모를 늘렸다라고 하면서 전거래일까지 밀리다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메모리 관련주들 그리고 슈마컴의 호실적과 함께 대리라든지 HPQ 그리고 반도체 장비단까지 오름세 전반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단 오늘은 좀 오름세에 따라서 그리고 하드웨어가 가면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들 체크가 되고 있고요. 소비재단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분위기 좋았고요. 하지만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최근에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온 경향이 있죠. 때문에 하드웨어가 가게 되면서 빅테크 쪽에서도 조금씩 차익 실현 나온 모습이 오늘의 특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역시나 CPI 지수일 것 같습니다. CPI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달 대비 예상치가 3.4, 실제치 3.4, 전달 대비로도 0.1, 0.1, 코어 기준으로도 0.2, 0.2, 2.5, 2.5 딱 예상치에 부합한 숫자가 발표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월간 기준으로 흐름을 보면 5월, 6월, 7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7월 수치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게 됐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는 6월에 사실 좀 깜짝 놀랄만한 숫자였죠. 그러다가 0.2%로 반등을 했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0.1% 증가에 그쳤지만 임대료, 자가주거비가 각각 좀 0.3%가량의 오름세, 의료비, 항공료 올라가면서 서비스 물가 쪽에서는 아직 조금 뭐가 남아있긴 하네 라는 수치였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은 맞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도 막 뜯어서 좀 보면요.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역시나
컴퓨터, 주변 기기입니다. 치플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것이 확인이 되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항공료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줬습니다. 항공료가 오르는 이유는 역시나 유가를 반영해서겠죠. 그리고 신선과일 쪽에서도 꽤나 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단에서는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들 체크가 됐고요. 헤드라인 그리고 근원이 0.9%포인트 격차가 나타나면서 대부분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 압력은 에너지에서 나타나는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슈퍼코어라고 하죠. 식품, 주거비, 에너지 모두 제외한 지수 전년 대비 1.9% 오르면서 그치면서 실제 물가 압력이 생각보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지점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관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달 대비로 했을 때 그리고 굿즈, 서비스 쪽 오름세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상품 물가, 근원 서비스 물가, 전달 대비 상승률을 보시면 맨 끝에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보시죠. 7월 근원 상품 CPI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9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해냈습니다. 서비스 쪽에는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기는 한데요. 2022년, 23년에 비해서 이 그래프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원 상품 물가 같은 경우는 5월, 6월 연속 하락한 이후에 7월에 반등으로 돌려 세웠죠. 6월까지만 해도 상품 가격 하락을 근거로 관세의 소비자 가격 전가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제기됐었는데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 관련돼서 환급이 일어나고 있죠. 상품 물가 쪽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는지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시작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인지 다음 달까지 조금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지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7월 재정 적자가 5년 내 최대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7월 재정 적자 4,323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메디케어 비용, 이자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고요. 이전치 대비 많이 올라온 것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보시면 올해 재정 적자가 1조 7,99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조국이다라고 하는데 빚이 1,000조가 넘었고 이제는 2,000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를 오르게끔 둘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것도 이런 지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가는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는 이렇게 확인이 됐고 유가도 혼조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파키스탄 쪽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파키스탄의 휴전 연장 승인 의사를 전달했고 정확한 연장 시한을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졌는데 이란에서는 이런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사이에서 휴전 연장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다. 시작된 휴전 날짜 자체가 없으므로 우리는 연장할 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란에서는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 내놓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는 내 손 안에 있다. 미국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 유가가 내려갈 이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요 며칠 좀 올라오는 모습들 기록한 이후에 WTI 같은 경우는 82달러 수준,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88달러 수준을 기록해냈다. 이 지점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조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CPI 지표를 보고 나서 인플레이션의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2007년 이후 최고 수익률로 낙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다 프라이싱을 하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란이 무언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내려갈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 빠졌습니다만 4.2 위에서 거래 마감 지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도 4.688, 20년물, 30년물 정말 안 떨어지네요. 오히려 오름세 기록하면서 5.254, 5.253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은 여기가 좀 주목을 받더라고요. 바로 금값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금값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UBS에서는 핵심 저항선을 돌파해냈다. 4,250달러였던 핵심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서 지금 가격 자체가 4,250달러 요 언저리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면 단기 반전이 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저항 구간이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전환이 될 거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4,200불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가 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다음 저항 구간이 4,450에서 4,500인데 여기를 추가적으로 돌파하면 4,700달러까지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금 관련돼서는 여전히 과매수 구간 아래라고 하니까 조금 더 추세를 보시죠. 금리를 못 올릴 수 있다. 달러 약세 이어진다. 금의 강세 이어지고 있다. 이 지점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도 안 떨어지고 금도 오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실적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먼드 제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총 기준으로 82%의 실적 발표가 완료가 됐는데 지금 21년 4분기 이후에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EPS 서프라이즈 비율 같은 경우도 21년 3분기 이후 최고치, 매출액 같은 경우도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치의 연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실적 따라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S&P 500이 가니 못 가니 했습니다만 연초 대비로는 벌써 13%의 어쨌든 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에 젖어 있어서 이게 되게 큰 것 같지 않지만 4년 연속으로 강세장이기 때문에 대단한 상승률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자금 수요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도 함께 보자라고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좋은 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슈마컴과 코어웨이브 본장에서도 역시나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슈마컴 같은 경우는 19% 이상의 강세,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도 19.2%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AI 수요가 진짜였네, 찐이었네 이런 분석들 나옵니다. AI 서버 수요가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의 데이터 센터 건설 투자액이 2021년 이후 9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델과 HP 같은 경우도 9%, 8% 오름세 보여줬고요. 네비우스 같은 경우가 오늘 개장 전에 실적 발표했었거든요. 역시나 좋은 실적, 좋은 내용의 어닝콜들 받아들게 되면서 34%대 급등, 코어이브 아이랜까지 네오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하루였다라는 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에서 남은 종목은 엔비디아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대감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9월 만기에 240달러 이상으로 보는 공격적인 콜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콜 거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때문에 3% 이상의 강세 보여주면서 224달러, 시가총액 5조 4천억 달러를 넘겨내는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스콘에서는 4분기에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플랫폼 출하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4분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CME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H100과 B200의 리스 비용을 추종하는 CPU 컴퓨팅 파워 선물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컴퓨팅 파워를 뭘로 어떻게 할 거야? 약간 어떻게 계산할 거야? 임대료만 볼 거야?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를 이제 상품화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도구를 통해서 컴퓨팅 가격 반등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AI 컴퓨팅 파워의 수급, 데이터 센터 활용도 AI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10월에 출시된다라고 하니까요.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오늘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 ADR물도 그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름세를 기록해줬습니다. D인포메이션에서 HBM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HBM4에 지금 좀 덜 넣어서 만든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부족하구나를 알 수 있는 지점이겠죠. 트렌드포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이크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높은 가격에도 고객들의 메모리 확보 경쟁 속에서 데이터 센터 수요의 절반 미만만 충족하고 있다.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도 반밖에 안 되고 이렇게 비싼데도 계속해서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9%대 강세로 $910 넘겨내는 모습 체크가 됐습니다. 또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는 스페이스X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쭉 밀리다가 약간 추세를 돌린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죠. 그록이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하네 했었는데 그록 4.6을 공개했습니다. 에이전틱, 비주얼 작업 등에서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AI 매출이 다음 달 스페이스X 전체 기타 사업을 추월하게 될 것 같다. 5년 뒤 기업 가치의 99%는 AI가 될 것 같다라는 자신감 있는 발언도 함께 합쳐지면서 스페이스X 오늘도 오름세였습니다. 9%가량의 강세 나타냈다라는 지점도 정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한 종목들 두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코 함께 보시죠.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 상회, EPS도 예상치 상회, 조정 영업이익률 35.9%, 영업이익 자체도 $62억 기록에 성공했습니다. 제품 주문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고 하이퍼스케일러를 제외해도 늘었고 네트워킹 쪽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하면서 8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 이행 의무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더 늘었고요.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만 최근에 오름세를 기록했고 장중에도 또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4%대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가이던스 상향해줬습니다. 시장 예상치 역시나 상회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722억 넘겨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조정 EPS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가 $4.8였는데 $5 넘겨낼 거라고 봤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분기 주주 환원 규모, 이번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를 돌려주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에서는 좀 빠지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본장에서 또 올려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코이어런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 예상치 상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4% 늘어났고요. EPS 매출 총이익률이 40.2%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5bp 올려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 소폭 상회했고요. 1분기 가이던스적인 측면에서도 예상치 소폭 대부분 상회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나 애프터에서 좀 빠지는 것은 눈에 걸립니다. 코헤런트 본장에서 6% 이상의 강세, 애프터에서 3%대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지표 확인하고 나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시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PPI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표 보고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브리핑 뉴욕이었습니다.